하하,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태극기 신당을 만들겠다. 허허. 태극기 신당을 만들겠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이 의원의 행보와 발언이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이제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서 탈당 선언을 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자유한국당에 기천 명의 평당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칠 것입니다. 당내 분열 없습니다. 진위가 뭔지 한번 알아보는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좀 화끈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애국당이나 태극기 세력이 다 합쳐져야 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는 여러 명이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김민지 기자, 오늘은 우리가 이 친박 핵심 의원으로 불리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태극기 집회에서 한국당을 탈당하겠다 이런 말을 시사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얘기했어요? 있습니다. 황교안 체제 출범 이후에 대한 불만과 함께 당에 불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격한 발언까지 쏟아내는가 하면 태극기 신당을 만들겠다고 대놓고 언급했거든요.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과연 황교안 대표가 보수 우익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 황새모라는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보수 우익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텐트를 칠 겁니다. 친박 신당이 아니고요. 태극기 신당이에요. 네, 홍문종 의원.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간 겁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면서 이제 대놓고 나는 태극기 세력과 빅텐트를 치겠다. 태극기 신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 부장, 홍문종 의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홍문종 의원이 처한 저는 환경을 우선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작년 12월에 이미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 비리 의혹으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검찰 수사를 받고 있군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당협위원장도 박탈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까지 들어가면 내년 4월 총선 공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홍문종 의원이 처한 환경을 봤을 때 뭔가 명분을 삼아서 뛰쳐나갈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 제재 출범 이후에 친박에 대한 능멸과 겁박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사실 황교안 체제 출범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당직 인선 같은 걸 보면은 친박 체제가 오히려 공고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홍문종 의원이 어떤 명분을 찾게 나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이 홍문종 의원의 뭔가 탈당설 그리고 태극기 신당설이 불거지니까 약간 좀 곤혹스러워한다. 이런 좀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 실제로 이 그래픽 화면을 보시면 자유한국당이 왜 곤혹스러운지가 아마 여실히 드러납니다. 불과 2달 전이었죠. 4월 보궐선거 때요. 창원 성산 그 결과들 다들 기억하시죠?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당시에 강기훈 한국당 후보와 504표 차였어요. 그런데 그때 보궐선거에서 대한애국당 후보가 838표를 얻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대한애국당이 없었다면 자유한국당과 같은 편이었다면 강기훈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도훈 의원님, 한국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 혹시라도 태극기 신당이 만들어지면 보수표가 분산되니까 그만큼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숫자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언론에 비치는 것만큼 지금 한국당 내에서 위기감 같은 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당에서 생각하는 구도는 총선을 앞두면은 이제 그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한국당하고 지금 얘기가 논란이 된 이제 대한애국당하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에 있는 바른정당 세력
그리고 그 이른바 태극기 세력 중에서 대한애국당에 참여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굳이 따져보면은 약간 종교 내지는 이제 군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렇게 4개의 세력을 포함하는 빅텐트를 치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보수 대연합이 되면 당연히 뭐 대한애국당이 들어오는 거니까 저 선거 걱정은 없고 만약에 대한애국당이 거기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그 선거를 따로따로 치르더라도 TK에서는 좀 영향력이 있지만 TK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지금 한국당이 바라보는 PK 그 판세 분석은 어떻게 되냐면은 김해 2군데 선거구하고 대통령의 그 사저가 있는 양산에서는 조금 접전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내 일부에서는 대한애국당하고는 절대 같이 하면 안 되고 총선을 계기로 해서 대한애국당은 사멸되고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된다는 세력도 있고 아직까지는 논의 중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도훈 의원께서 한국당의 지금 큰 흐름의 분위기를 좀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홍문종 의원이 태극기 신당을 만들겠다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 내에 친박계 의원들이 어느 정도 홍문종 의원 생각에 동조하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김민지 기자 어때요? 홍문종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한 바로 다음 날 김진태 의원의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김진태 의원과 홍문종 의원 그리고 정태욱 의원이 함께 찍힌 사진이 올라온 건데요. 이를 두고 이제 홍문종 의원과 이 두 의원이 함께 뭐 친박 신당에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뭐 관전도 나왔는데 하지만 정태욱 의원은 이런 뭐 얘기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요. 김진태 의원은 오히려 홍문종 의원에게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김진태 의원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그 신당인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고요. 태극기를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홍문종 의원이 대한애국당으로 간다고 하면 동조할 의원이 많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당에서도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유한국당 내에 흥미로운 흐름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것이죠. 자, 홍문종 의원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강성 친박으로 일컬어지는 의원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들 이장우, 김태흠 의원은 점점점 반응이 없어요. 김진태 의원 조금 전에 목소리 들었죠. 나는 홍문종과 방법이 달라. 이런 거고요. 정태욱 의원은 나는 한국당에 남을 거야. 이바지할 거야. 그러니까 주부장이 친박은 그동안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그런 세력이었는데 친박 내부에서도 지금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동상이몽. 우선 정치인에게 탈당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문종 의원이 가령 대선 주자급이라면 또 어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야당에겐 특히 가장 큰 목표가 정권 창출이거든요. 정권 교체. 그런데 홍문종 의원은 어떤 진박 의원이라든지 친박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결사적으로 옹위하는 그런 의원은 맞습니다만 어떤 대선 주자라든지 어떤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다라든지 그런 평가는 제가 별로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 같은 분도 지금 이거는 같이 탈당한다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손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홍문종 의원 본인조차 별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만약에 당에서 붙잡고 공천을 주거나 한다면 나갈 이유가 없죠. 당내에서는 뭐 홍문종 의원 비롯해서 나갈 분들이 없고 이제 대한애국당에 합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은 지금 당을 이미 떠나 있는 서청원 의원이나 그다음에 이정현 의원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그 접견하는 유영하 변호사 이런 분 정도가 대한애국당에 합류 가능한 인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던가요? 어쨌든 지금 더 친박 태극기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상황을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자유한국당의 그 막말 논란이 조금 불거졌었잖아요. 자유한국당에 지금 이끌고 있는 선장은 다름 아닌
황교안 대표입니다. 근데 이 자유한국당의 이 막말 논란과 관련된 황교안 대표의 스탠스, 입장이 조금 변화했다고 하는데요. 김민지 기자 그렇습니까? 네, 한국당이 뭘 해보려고만 하면 이 막말 때문에 자꾸 망가진다 뭐 이런 평가도 받기도 했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는 좀 주의하자 이런 뭐 입장을 보였다가 나중에는 엄중 경고에 이르렀었죠. 하지만 최근에 당내에서 다시 막말 징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논란의 발언을 좀 두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모습 함께 보고 오시죠. 말을 잘못하면 그런 프레임에 씌울 수 있으니까 언행에 주의하자.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게 되면 등분의 조치를 취해 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참고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말하면 그 말이 바로 막말입니다. 자, 뭐 이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뭐 친절하게 저희가 또 그래픽 화면까지 만들었는데요. 언행에 주의하자, 노력하자에 이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난 4일날 얘기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이었죠. 그런데 어제 이 황교안 대표의 얘기는 아니 말이죠. 여당, 민주당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말이라고 자꾸 하는데요. 막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막말입니다. 라고 입장을 살짝 바꿨습니다. 이동훈 의원님, 이 황교안 대표의 지금 어떤 속내고 어떤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여당이 집중적으로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총공세에 나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밀리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같이 공격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막말 논란이 나왔죠. 처음에 당에서 생각하기에는 뭐 조금 맞아도 되는 가랑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다 보니까 옷이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 어정쩡한 상황인데 지금 이른바 여당에서 주장하는 막말 공세를 지금 현재 주도하는 분은 이제 민경욱 대변인 아닙니까? 예, 그렇죠. 민경욱 대변인이 그 무슨 대표와의 조율을 통해서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공세를 주도를 하긴 하는데 대표나 다른 참모들이 그 반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또 민경욱 그 대변인 타깃이 되니까 또 그거는 그 변호를 해줘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황 대표 지금 주변에 그 공식적인 참모도 있고 비공식적인 참모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조언은 많이 하는데 그 조언과 메시지, 뭐 홍보 기능 이런 게 아직은 정확하게 잘 통합이 안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응에 지금 뭐 완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조 부장 어떻습니까? 저게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엄중 경고를 했다가 또 일주일 만에 황 대표가 여당을 향해서 여당이 자꾸 막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막말입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황 대표의 이렇게 입장 변화가 글쎄요.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황 대표가 갈팡질팡 오락가락 한다라고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조 부장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우선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는 실기했다. 실기했다. 예. 두 번째는 환경이 변했다. 환경이 변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민경욱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르웨이 순방 자체에 대해서 철렵질.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랬죠. 질자까지 붙었습니다. 이것은 그 질자라는 단어가 붙은 것도 이상하지만은 노르웨이 순방 자체를 놀러 갔다. 이렇게 국한한 것. 이건 부적절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다면 쾌도난마식으로 정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본보기를 삼아서 오히려 한국당이 역공당하는 상황을 막겠다. 그런데 그때를 놓쳤어요. 그 두 번째는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앞장서서 지금 한국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지금 막 어떻게 보면 한국당으로서는 대외적 여건이 한국당을 옥죄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편을 내쳐줄 수 없다. 이런 어떤 그 심리가 깔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 대표 입장에서도 여기서 자꾸만 고개만 숙이고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는 한국당이 굉장히 이제 정치적 위기감, 위축감을 더 느낄 수 있다. 이런 좀 위기감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조 부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연스럽게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고 오시죠.